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에 있을 테슬라 주총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표결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사람이 로빈 데놈입니다. 즉, 이사회 의장이죠. 이 사람은 2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편지를 갖다가 공개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즉, 풀셀프 드라이빙인지 옵티머스 같은 제품을 통해서 모빌리티, 에너지, 노동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재구상하고 그 과정을 인류에게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평범한 자동차 회사로 전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켜서 테슬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주주들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자는 일론 머스크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봐서 11월 6일 주총에서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 계획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보상 패키지가 부결되는 것보다 제가 뉴욕 양키스에서 선발로 투수로 나설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와 더불어서 12억 3천만 달러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 행정위원회는 11월 6일에 일론 머스크의 2015년도 CEO 성과상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게 되면 현대기업 역사상에서 성과 기반 보상이 주주 가치를 견인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투표하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보상안이 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목표치가 2천만 대 정도의 차량을 팔아야 된다. 그 다음 로보택시는 100만 대를 팔아야 된다. 옵티머스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만 대 팔아야 된다. 이비타는 4천억 달러가 돼야 된다. 시총은 8조 5천억 달러에 달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는 PSU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포먼스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보상을 주겠다. 자, 그 뜻이지. 이거 자체가 그냥 일단 돈으로 준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탁 옵션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일단 PSU를 성과 보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RSU로 그때 일정 기간 또 일만 하면은 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 성과 보상을 해서 직접적으로 성과가 일어났을 때 자, 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개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성과 기반의 CEO 보상 계획 자체가 지속적으로 탁월한 주주 가치를 창출하면서 업계 경쟁사들을 크게 앞지를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벤치마크 렌즈 제한된 2025년도 계획에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면서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야심차고 측정 가능한 이정표에 맞춰서 임원들의 보상을 또한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탄탄한 거버넌스의 안전장치, 투명한 승계 계획, 그리고 입증된 가치 창출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러한 계획에 임원 보상에 대한 황금 기준을 제시한다고 믿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아무래도 통과도 되겠고, 자, 통과돼서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상 계획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짐 먼스터가 어떤 식의 테슬라의 분기 일단 실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순조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비감독의 로보택시라든지 이게 풀셀프 드라이빙의 출시 시점, 자, 요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이 투자자들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테슬라는 현실 세계에서 AI 분야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할 시장을 본다면 풀셀프 드라이빙, 로보택시, 옵티머스 이를 통해서 또한 투자할 현금도 많이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풍부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다가오는 연봉 체계 개편의 포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단 자신감을 분명히 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틴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시면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신중하게 움직임을 한 것이 옳은 결정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주가가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안전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 후에는 좀 하락을 했죠. 자,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에 로보택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연말까지 오스틴 일부 지역에 안전에 운전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로 속도가 느려서 심각한 사고 위험이 낮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짐 먼스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부 투자자들은 운전자가 곧 해고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를 했는데 회사가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면은 출시를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 순시를 갖다가 빨리 서둘러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오스틴 지역의 지금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20대에서 한 40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보택시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8개에서 10개의 새로운 도시 지역으로서 로보택시를 확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이고 2016년도 말까지는 20에서 23개 정도 도시로 확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흡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짐먼스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보택시 훈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장기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투자할 현금이 풍부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41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보택시, 풀셀프 드라이빙, 옵티머스 개발이라든지 생산 증대에 충분한 자금이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이 소식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갖다가 현실로 만들 만큼의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목표할 만큼의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저렴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격이 낮은 모델 Y, 모델 3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주주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가 더 저렴한 모델, 모델 Y, 모델 3로 불렀는데 이거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25,000달러라는 시작 가격을 제시해서 상당히 놀랍다. 그래서 결국은 10% 가격이 인하된 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자, 마진에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마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 자동차 부분의 크레딧 제외 매출의 총이익률은 6월에 15%, 3월에 12.5%, 그 다음에 이제 15.4%로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엔 월가가 15.6%를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부족했지만은 6월 대비로는 여전히 상승세에 근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말까지 이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마진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년 인도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죠. 그래서 월간 한 10% 감소한 인도량에 비해서 내년 인도량이 17%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도 생산량을 최대한 빨리 늘리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고 내년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로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24개월 동안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24개월 전망은 조금 더 당황하게 했고 배송 전망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다. 다행히도 그들은 내년을 올해처럼 전환기로 보진 않았다. 그래서 올해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배송 증가율 17%는 너무 높고 10% 증가라는 속보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수치인데 한 5% 정도는 증가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모든 평가 자체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5년 안에 100만 대 판매를 갖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는 2월이나 3월에 새로운 버전 3를 출시하고 연말까지 생산을 희망한다는 예상을 하면서 더욱더 명확해졌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한 그는 버전 4의 지금 장기 판매량이 1천만 대, 버전 5의 장기 판매량이 5천만에서 1억 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옵티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싶어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10년 후에 옵티머스가 대당 25,000달러에서 연간 500만 대를 판매한다면 매출이 1250달러 증가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현재 사업의 규모의 2배 정도로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의미 있는 장기 성장 동력이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요거 자체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업계 추세에 반발해서 자율주행을 갖다 해결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일반적인 통영을 본다면 다양한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했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해결됐다. 자, 요 말 자체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라는 문제 자체를 볼 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주요 대도시에서 대규모 안전운전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6월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전기차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해당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모든 운행 차량 자체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테슬라 직원을 동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반년도 되지 않아 12월 말까지 오스틴에서 안전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사업 확정에 따라서 직원들의 차량 탑승 기간을 아마 3개월로도 단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머스크의 테슬라의 접근 방식을 갖다가 안전에 대한 편집 점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도시에서 그냥 자유롭게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일단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한 단계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조나스 역시도 아까 보셨던 짐먼스터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회사를 가로막는 유일한 요인은 과도한 신중함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머스크는 최근에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도 말까지 최대 10개 대도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런 목표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전용 로보택시가 내년에 양산될 입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성공한다면 비용이 많이 든 업계의 기존 안전 접근 방식에서 심각한 도전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센서, 카메라 그리고 빛 감지라든지 거리 측정 이런 라이다를 센서에 값비싼 장비를 조합하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데 있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자, 테슬라 입장은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자체는 웨이모는 카메라 10세대, 그 다음에 라이다 4개, 레이더 6개, 그리고 외부 오디오 수신기 이런 것들 탑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리비안 역시도 10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5개의 레이더로 구성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최대 9개의 카메라만 정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구매 경제에서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는 지금 이제 차원이 다르게 이쪽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이 있죠. 총 마진하고 더불어서 EB 마진입니다. 영업 마진.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일단 추정치가 좀 반영된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일단 직전 고점까지 갔을 때 있죠. 그때 2022년도. 자, 그때 EB 마진이 16.76%.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이 25%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았죠. 그때는 테슬라 자동차로서 큰 폭에 갔으니까. 자, 그런데 2025년도 지금을 본다면 그로스 마진이 17%, EB 마진은 4%밖에는 안 되고 있다. 4.9 정도. 자, 그만큼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이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렇다면 그때의 모습이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로보택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옵티머스 그걸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마진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낮다는 거죠. EB 마진이라든지 총 마진이 2025년도가 가장 낮고 2016년도를 보면 17%, 17.8, 그 다음 7%, 여기도 8%, 19%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일단은 낮을 때가 지금 저점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없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총 마진과 지금 이제 EB 마진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하고 그 다음 또 EBITDA 마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가 자,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 파란선 자체가 EBITDA고 그 다음에 일단 빨간선 있죠. 이게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인데 자, 그 두 개를 봤을 때 요때가 가장 낮다. 자, 그 다음에 일단 2016년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죠. 2027년도, 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은 수렴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여기서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앞으로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다 배수를 더욱더 많이 해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뭐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일단 실적이 계속해서 향상이 된다면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테슬라를 볼 때는 지금부터는 좀 상승의 모습으로 봐야지 하락의 모습으로 볼 때는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EBITDA 마진은 이제 EB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웨이모에 따르면은 로보택시 차량이 현재 하루 평균에 28만 6천 마일의 완전 자율주행을 주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2015년도 2월 대비해도 51%가 증가된 수치다.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마진이라든지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 500불 때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느냐. 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그거 되는 시점이 아무래도 테슬라가 500불 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점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점이 되는 것들은 테슬라의 안전 요원들이 있죠. 옆에 착석하고 있는 안전 요원들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올해 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니까 올해 말 안에는 충분히 일단은 그 500불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